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갑자기 돌변한 태세 전환한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이야기가 전 나오거든요. 행안부 장관, 네네. 행정안전부 장관. 네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행동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분석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바뀌었네, 뭐 진술이 바뀌었네 이런 거 말고 조금은 더 그 전 단계부터 이렇게 확인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해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네. 저도 자세히는 뭐 어차피 네. 보이는 건데 이제 이상민이 MBC에서 아마 보도를 네.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경찰 수사에서 네. 국무회의 찬성 인원 없었다. 네. 이걸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살아야겠다. 네. 죽는 건 윤석열. 너 네. 하나로 같이 끌고 들어가지 마. 네. 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내란 세력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구분을 갖다가 하면서 네네. 이상민의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다시 해보면 네. 경찰에서 이상민이 한 이야기하고 네. 맞춰보면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8시 40분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10시 뭐 20 몇 분에 뭐 계엄령 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거 10시, 말고 예. 8시 40분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했다.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죠.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특검법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죠. 특검을 하게 되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새로운 뭐 건이 나오면은 예, 예, 예. 뭐 기소된 사람도 수사를 갖다가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예. 아니라 기소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내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네. 이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딱 한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네. 이제껏까지 다 그 조항은 들어가 있었죠. 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지한 수사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당은 지금 그건 별건 수사라고 갑자기 규정하면서 네. 인지를 했더라도 수사하지 말아라. 미리 정해놓은 이 안에서만 수사를 끝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죄가 있더라도 먼저 특정을 하고 그리고 죄가 밝혀져도 그것은 무죄야. 네.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요것은 네네. 특검이 해야 되는 수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군인이라든지 네. 뭐 군인 뭐 상층 몇 명이라든지 경찰에 뭐 2명 빼놓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은 내란죄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네. 뭐냐면 저기 원내대표였던 네, 그렇죠. 네네 추경호. 네네 추경호. 추경호에 대해서도 추경호도 지금 조용하게 지금 잠수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그널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8시 40분에 국무위원들이 있었다. 네. 거기에 몇 명이 있었냐면 윤석열도 있었고요. 네.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조태열, 김용호, 조태용, 이상민. 근데 여기에서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국무위원이 아니죠. 국정원장이니까.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7명. 7명. 예. 7명이나 있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었다? 이상민이 있었다. 네. 이상민.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그때가 8시 40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33분에 누가 한덕수가 이렇게 오라고 했다. 근데 윤석열이 숫자가 10시가 됐을 때 몇 명 모였느냐 지금 개최할 수 있지 않냐라고를 누구한테 물어본다. 한덕수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덕수가 소집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한테 물어봐야죠. 예, 이상민한테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 아직 안 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더 왔냐? 송미령, 조규용, 오영주. 3명밖에 안 나온다.
3명밖에 안 돼. 그러면 한덕수가 국무위원 전체한테 연락했냐? 연락하라고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꾹꾹 찍어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최상목, 송미령, 조규영, 오영주. 그런데 최상목은 거의 그 전에 와버려요. 9시 33분 되기 전에 벌써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들이 계속 엇갈리고 그러니까 있고. 이거 특검으로 결국은 좀 해야 되는 풀어야죠. 거 예, 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한 명도 지금 진실인지 아닌지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웃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갑자기 조태용이가 국정원장이거든요. 네. 8시 40분부터 있었대.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8시 40분 이전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다. 5분 동안 해가지고 뚝딱딱 해가지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 그때 당시만 한 게 아니다. 설득 과정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었고 거기에는 국정원장도 있었다. 근데 국정원장은 뜬금없이 자기는 몰랐다. 이 개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고 싶어 계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물론 이제 판단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해야겠는데 상의를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줬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군부대라든지 경찰 동원하는데 야, 나 갑자기 생각났어. 5분 대기 해가지고 5분 만에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부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땠다? 몇 달 전부터. 축선에 대기하고 있었겠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언제부터 대기라고 네, 이야기를 네, 갖다 네,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경찰에 대해서 대기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축선을 대기를 네. 해라라고 해놨겠죠. 미리 알았다. 네. 라고밖에 이거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네네.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에 영화를 많이 1,000만 명 이상 네네. 보셨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전두광 일당이 네. 33경비단에서 모여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소에 누구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부대 어디 할 수 있고 이상민 김용현한테 그거 이야기했을 거고 이상민한테 야 경찰은 어디 특공대 지금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짓거리를 그 안에서 지금 많이 했었다. 그 8시 40분 전부터 부터 알았을 거다. 8시 40분부터. 예, 예. 이상민도 알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퇴하잖아요. 네. 사퇴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과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용현은 12월 4일 날 사퇴해요.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뭐 다음 주, 날. 예, 주 사우디 뭐 예. 해가지고 대사를 갖다가 불러드리겠다. 김용현이 했잖아. 예. 2번 해가지고 요 계엄 못한다라고 이야기 때문에 사퇴를 시켰다. 예. 근데 그 다음으로 사퇴해가지고 이렇게 수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민이에요. 12월 8일. 12월 8일. 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갖고 탄핵 국회 의결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퇴서를 갖다가 받아줘 버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2차, 3차 계엄을 갖다가 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때 막 나올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나 뭐 계엄 연습을 한 거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엄이 연습으로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연습으로 한 거고 나 2차, 3차 계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용현하고 이상민. 행안부하고 국방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 계엄 안 할 거니까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걸 윤석열이 보여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다. 이들이 사실은 경찰력과 그다음에 소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력을 갖다가 동용할 수 있는 두 부서의 장을 갖다가 빼돌리기 작전한 거다. 그러면 이상민이 계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냐면 국무위원 모두 다 반대했다. 예.
어저께인가 나온 거죠. 네네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네. 거죠. 국무위원 전부가 반대했으면 김용현은 국무위원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상민 통하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을 갖다가 이렇게 명령해갖고 오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잖아. 세 번째, 대통령실에서 해가지고 우리 숫자 됐어 안 됐어를 이상민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은 이제 증언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 요거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법이 무조건 통과가 돼야 네.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그렇죠. 이 애들 갖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때 당시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란 특검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상복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네. 여당에서는 제의가 들어와도 또 거부를 할 것 같고 해서 이상민에 대한 그다음에 추경호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찬성하고 논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